자,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회 분야 TV 토론이었습니다. 네. 사회 분야가 사실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렇긴 하죠.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자, 그러면 어제 여러 후보들이 일본 후보이기 때문에 일본 후보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건 항상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주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지금 저기 담은 목소리들만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공방입니까? 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 공방입니다. 홍 후보가 적폐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을 화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못 보신 분들은 주고받는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어떤 공방이 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들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네. 이 공방을 좀 더 왔다 갔다 했죠. 예. 네, 그 이후에 이해찬 의원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보수 괴멸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난 문드러지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 특유의 기술이죠. 예.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저쪽에서 우리를 다 없애버린다는데 하는 그런 갈라치기 기술인 것이고,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겐 설득될 적절한 답변을 했던 공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세를 취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게 4대강이었죠, 처음에? 예, 4대강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4대강 찬성한다 이렇게 유일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가 화장 때문이 아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강이 흐르는 게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대강 보도는 그대로 두겠다.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네, 이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의 기술이죠. 네. 4대강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이제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는 유독 4대강에 관해서는 잘한 사업이라고 강변하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나 주요 정치인 중에 이렇게 4대강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들어간 거죠. 예.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학식을 들고 굉장히 자세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네, 본인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전문가다.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반론을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환경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대목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문재인 후보의 기술이 드러난 대목이다. 자, 다음 공방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공방입니까? 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 공방입니다. 아하. 유승민 후보가 과거의 사형제 관련 찬성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폭행으로 넘어가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기술이었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법원 재판이 나면 대통령이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 후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자,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사에 있었던 공방,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덕이 없다. 예. 오히려 그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죠. 예. 이 덕이 없다는 발언은 사실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너 성격이 안 좋아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날이 섰던 거죠. 양쪽 모두. 예. 이 강간미수 그랬더니 덕이 없다 이렇게 대받아치. 사실 어제 토론회 중에는 뭐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날이 섰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공방이 있었죠. 네, 개파 패권주의 놓고 서로 격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격이었고 안철수 후보의 기술이었던 거죠. 예, 적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 아니냐라고 말하는 안철수 후보의 공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아누고림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예, 이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기술이 들어간 건데, 다 결국은 이제 두 번째 공방에 오가면 1라운드까지는 예상을 했던 답변이고, 뭐 민주당은 문재인 당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 아니냐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이 다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간 당을 만든 사람이 당신이다. 당을 당신 쪼갠 거 아니냐 이런 공방. 사실 이런 공방은 공격과 방어가 대충 정해져 있던 공방이었는데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제. 자,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기술이 들어갔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의 공방. 그 다음은 누군가요? 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 공방도 있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묻자 홍 후보가 심 후보에게 비난성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그런 억지 주장은 안 되죠. 억지를 하니까. 진주의료원보다 서울대병원은 5년간 적자가 1,900억인데 그 홍 후보 논리대로 하면 다 폐쇄해야지. 적자가 있어서 내 폐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도지사 뽑아놨더니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내 빚 다 갚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홍 후보가 50년 사업 사돈 다 낱말하실 해줬습니다. 처지가 청년도 아니에요. 1위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갑자기 그리고에서 끊겼네요. 어제 홍 후보와 심 후보 사이에는 또 감정적으로 날이 선. 그렇죠. 대립각이 사실 정책적으로 또 정치성으로 가장 정반대에 있는 두 후보라 이런 공방이 오갔고요. 마지막에 또 배배 꼬였다. 네. 예. 그러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뭐 일종의 반어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 화이팅해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잠식해라 이런 의미고, 이건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 대한 이제 복수죠, 일종의. 지난번 토론회는 이제 유승민 후보. 그렇죠. 구세어라 유승민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세어라 유승민 해서 보수표를 갈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홍준표 후보가. 그 배배 꼬였다는 것도 아까 이제 인성 덕 거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인성을 공격하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잘하는 기술이죠, 이게 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얘기가 발끈한 나오면 겁니다.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꼭 인성에 대한 공격으로 대받아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 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건 심상정 후보의 이제 공격,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격이 있었어요, 어제. 네, 복지정책 관련해서 재원 마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다른지, 진보진영 진보진영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심상정이 선명하다라고 드러내기 위한 공세였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 그것이 제 복지국가 비전이거든요. 우리 문 후보님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심 의원님의 국힘 공약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이렇게 정세해서 우리는 또 저는 숙권하겠다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공방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첫 공방만 들려드렸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거 철학의 문제다. 어디까지 복지를 갈 것인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문 후보는 그런 비전이 없고 지금 현실 안주해서 있는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 그러니까 네, 복지에 관한 증세 이야기를 결국 하기도 한 그렇죠. 거고요. 결국 네. 증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방어로 장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네, 수권 정당 프레임 내세운 겁니다. 네. 어제 그래서 수권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오래된 공방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영길 두 분이 후보 시절에 토론회 때도 비슷한 공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 전형적인 패턴인데 공격도 필요했던 공격이고 문재인 후보도 방어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어떤 유권자가 움직일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심상정 후보로 움직일지 아니면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하고 되돌아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두 후보 사이의 핵심 공방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공방도 있었죠? 네, 단설 유치원 관련해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공약을 다시 한번 심 후보가 꺼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거는 아닙니까?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건 철회를 하셨어요? 오해십니다.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이 라운드도 몇 번 더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단설 유치원에 대한 대처가 빠른 속도로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서 지지율이 상승에 꺾였다 하는 게 지금 되돌아보면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하는 대부분 총평인데 다시 한번 공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약을 아예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방어를 잘 했어요. 네, 오해하고 있다라면서요. 오해하고 있다. 왜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어제 시간 관계상 그런 걸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큰 틀에서는 뭐 그게 다시 타격을 줄 만큼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다. 자, 어제 총평은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줄 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토론이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후보들도 이제 마지막 토론이니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큰 기술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문재인 후보도 뭐 이전 토론보다 크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그냥 지향적으로 자기 지지자를 지킨 선에서 토론했던 것 같고 이전 토론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내용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토론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실제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토론 막판에 약간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공격을 시작해서. 그래서 뭔가 한 방에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제
확실히 과거 토론보다는 내용 전달 능력도 좋아졌다. 아쉽게도 마지막이고. 홍준표 후보는 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유세를 한 유일한 후보였거든요. 토론회장에서. 상대방을 정책이나 숫자로 압도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전략 자체가. 내 편만 챙기는 갈라치기 하면서 계속 사실은 그 토론을 유세로 활용하면서 자기 편을 결집시켜 나가는 관점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토론을 잘했다 이렇게 총평했는데 어제는 그 관점에서 토론을 잘 못했어요. 계속 토론을 통해 득표를 쌓아왔다면 어제는 이제 일정 정도 자기 편 코어를 모으고 중도 보수로 이제 확장해 나가야 하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기술을 확 갈라치는 그러면서 존재감이 좀 약해지고 디테일이 약한 게 부각되고 어제 토론 홍준표 후보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항상 못했다고 총평을 듣더라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목적 자체가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심상정 후보도 본인 강점이 토론 기술, 강단에 있는 태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선명성을 극대화하는 목표였던 것 같은데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냐 지나치게 이게 반론인데 그게 왜 이상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평소 실력을 다 발휘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토론 내용과 무관하게 어제 토론의 유일한 승자는 저는 유승민 후보였다고 봅니다. 예. 시간을 아껴서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말을 했던 것에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토론 내용과 무관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자 마지막 발언은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승자가 유승민 후보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발언 중에 핵심 저희가 모았습니다. 5년 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또 국정농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입니다.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저 안철수 양당 기득권 세력들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 시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 녹색 정치 혁명이 시작됩니다. 안보는 저는 누구보다도 굳건한 보수입니다. 정통 보수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그동안의 낡은 보수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이미 정권 교체 해놓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들 중에 저희가 좀 가능하면 뭐랄까요 인상에 남는 부분만 골라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5년 전에 죄송하다. 네, 이 부분은 선거를 바로 앞두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골라봤고 이번에는 꼭 뽑아달라는 얘기죠. 과거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결집해달라는. 홍준표 후보는 잘 나가다가 이제 12월 9일. 네, 대선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인데. 12월 9일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된 날이거든요. 원래 이제 12월에 있으니까 12월과 9일이 이제 헷갈렸던 거죠. 재밌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내일부터 녹색혁명이다. 요 대목도 의미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내서 왜 내일부터 녹색혁명이라고 진작에 녹색혁명이 일어났어야 승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뽑아봤고 유승민 후보는 12척을 저희가 지금 뽑지 못했네요. 마무리 발언에서. 이게 어제 인상적인 발언이었는데 이제 다 탈당하고 13명이 탈당하고 이제 본인의 처지를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비유하면서 말했는데 이 대목이 정서적 어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무난하게 본인이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바른정당 소식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네. 황영철 의원이 탈당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등등을 탄핵에서 앞장섰던 분들은 받지 못하겠다 뭐 이런 논란에 오가는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이제 보류를 한 거죠.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따로 인터뷰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이 유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자,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사에 있었던 공방, 예.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덕이 없다. 예. 오히려 그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죠. 예. 이 덕이 없다는 발언은 사실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너 성격이 안 좋아.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데. 날이 섰던 거죠. 양쪽 모두. 예. 이 강간미수 그랬더니 덕이 없다. 이렇게 대받아치. 사실 어제 토론회 중에는 뭐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날이 섰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공방이 있었죠. 네, 개파 패권주의 놓고 서로 격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격이었고 안철수 후보의 기술이었던 거죠. 예, 적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 아니냐라고 말하는 안철수 화장 때문이 아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 그나마 가만히 강이 흐르면 낫죠. 아니, 강이 흐르는 게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4대강 보도는 그대로 두겠다.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네, 이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의 기술이죠. 예. 4대강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이제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는 유독 4대강에 관해서는 잘한 사업이라고 강변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지사나 주요 정치인 중에 이렇게 4대강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들어간 거죠. 예.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학식을 들며 굉장히 자세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네, 본인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전문가다. 자,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회 분야 TV 토론이었습니다. 네. 사회 분야가 사실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렇긴 하죠.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자, 그러면 어제 여러 후보들이 일본 후보이기 때문에 일본 후보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건 항상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주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지금 저희 담은 목소리들 많은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공방입니까? 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 공방입니다. 홍 후보가 적폐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을 화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못 보신 분들은 주고받는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어떤 공방이 왔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들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네. 이 공방을 좀 더 왔다 갔다 했죠. 예. 네, 그 이후에 이해찬 의원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보수 괴멸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난 문드러지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 특유의 기술이죠. 예.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저쪽에서 우리를 다 없애버린다는데 하는 그런 갈라치기 기술인 것이고,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겐 설득될 적절한 답변을 했던 공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세를 취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게 4대강이었죠, 처음에? 예, 4대강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4대강 찬성한다 이렇게 유일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반론을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환경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대목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문재인 후보의 기술이 드러난 대목이다. 자, 다음 공방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공방입니까? 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 공방입니다. 아하. 유승민 후보가 과거의 사형제 관련 찬성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폭행으로 넘어가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기술이었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